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와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일단 간밤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했다 안 했다를 놓고 미증시가 출렁였습니다. 결국 보합권의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AI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이 오라클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빅테크와 반도체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외 태양광 에너지, 또 원자력 쪽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0.77%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시사 발언 이후에 이 종전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급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코스피가 무려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원전주가 장 출발하자마자 시세가 좋았는데요. 이제 원전주는 짓는 것보다 이 원전을 해체하는 게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더 수익성이 큰 사업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이죠. 대비투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또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 이런 관련주들의 신규 대형 수주 기대감까지 안고서 우리기술은 20% 넘게 급등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세 크게 보여줬습니다. 또 5G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시세가 좋은데요. 통신장비 쪽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AI 반도체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이 광통신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RFHIC도 크게 올랐고요. 대한광통신 관련주들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여기에 우주항공 쪽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태웅 HVM 그리고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스피어, LK사멸까지 모두 상승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액티브 ETF 편입 기대감을 안고서 코스닥 쪽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까지 16조 원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또 SK그룹의 지주사인 주식회사 SK도 내년 1월까지 5조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KCC, 롯데지주, SD바이오센서 등 다양한 기업들의 이슈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지주사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배터리 2026이 개최가 되는 날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잠시 후에 자세한 기업 이슈들 설명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일 국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또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에서 간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나왔던 국제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트렌드 섹터 4가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팍스 경제TV 검색하시면 되고 QR코드 스캔하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박서영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검은 월요일에 충격을 딛고 반등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5%대, 코스닥이 3%대 반등에 성공하며 두 시장 모두 빨간불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만 장중 파고가 꽤 높았습니다.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출렁이고 또다시 올라서는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화요일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일 오전까지는 5,595선까지 치솟으며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오를 기점으로 5,430선대까지 미끄러지며 긴장감을 높였는데요. 오후 들어 다시 반격에 성공하며 5.35% 오른 5,5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후 한때 1,124선까지 밀렸다가 결국 3.21% 오른 1,1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8,340억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1조 283억 원, 기관이 9,164억 원 사들이며 쌍끌이 매수에 나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6억 원 소폭 순매수에 그친 반면 외국인은 4,021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이 4,298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란 사태 이후 6거래일간 9조 원 넘게 팔아치우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거래일 드디어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단위 매수에 나선 건데요. 유가 급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조기 종식 시사까지 겹치자 저가 매수를 기회로 판단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담았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주와 방산주, 대한항공까지 고루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의 기환이 본격적인 매수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대금 기록이 잇따라 깨지고 있습니다. 이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약 73조에 달하는데 지난해 12월 평균인 약 21조와 비교하면 석 달 만에 3배 넘게 폭발한 겁니다. 특히 지난 4일엔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거래대금의 절반 가까이를 개인이 소화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마무리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반등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붉게 물든 반등의 하루였습니다. 선봉에는 역시 반도체 대장주가 섰습니다. 삼성전자가 8.39%, SK하이닉스는 무려 12%나 치솟으며 단숨에 두 자릿수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전거래일의 상처를 하루 만에 힘차게 되갚는 흐름이었습니다. 자동차주도 질주했는데요. 현대차는 3.55%, 기아는 4.95% 오르며 나란히 강세 시연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대, 삼성 SDI 3%대 오르며 전거래일 낙폭을 되찾아오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한화시스템은 4% 하락하며 온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되돌아오면서 정유주인 S오일은 8.39% 급락하며 홀로 역주행했고요.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 2.45%, 현대로템이 3.49% 내리며 아쉬운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최근 유가가 폭등하면서 항공주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말을 바꿨고 G7도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고 나서면서 유가가 고점 대비 무려 30%나 미끄러졌는데요. 기름값이 영업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항공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단피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항공주 전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고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거친 건 아닌 만큼 유가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8.71% 올라 24,35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요즘 자사주 소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SK네트워크스도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전일 보유 중인 자사주 약 2천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발행 주식의 9.4%, 금액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건 남아있는 주주들의 몫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니 주주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 2024년에도 꾸준히 자사주를 소각해왔고 배당도 주당 250원 이상 지급해온 기업인데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전거래일 대비 5.19% 올라 5,2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원전 해체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결정된 이후 이달 첫 대형 폐기물 처리 입찰이 결정됐는데요. 총 사업비 299억 원, 얼핏 보면 작아 보이지만요.
이걸 따낸 기업은 9천억 원 규모의 고리 1호기 전체 해체 사업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2050년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4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 지금 이 입찰은 미래 먹거리를 건 싸움인 셈이죠. 두산그룹과 한전 KPS가 맞붙은 가운데 수산그룹이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첫 총성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르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자율주행입니다. 말만 무성하던 자율주행이 이제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정부 주도 K1 자율주행 협력 모델의 핵심 사업자로 선정됐는데요. 광주광역시 전역이 통째로 자율주행 실험 무대가 되는 국내 최초 도시 단위 실증 사업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차량 제작과 플랫폼 운영 두 자리를 모두 깨찾고 삼성화재도 연간 300억 원 보상 한도를 들고 보험사로 합류했습니다. 차량, 기술, 플랫폼, 보험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데요. 4월 말이면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시죠.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 에너지부 장관의 해군 호위 SNS 해프닝과 이란의 귀뢰 설치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혼조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0.07% 하락하면서 47,700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홀로 0.01% 상승하며 간신히 숨 돌렸습니다. S&P 500은 0.2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7개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16% 오르며 반도체 강세를 앞장섰고요. 애플 0.37%, 알파벳 0.3%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확산에 따른 구조 변화 우려로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함께 흘러내리며 0.89%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0.39%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1.03% 올랐는데요. AI 주도권 경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타의 행보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토론을 벌이는 독특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몰트북을 전격 인수한 건데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 현장에 투입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전거래일 급등으로 시총 6위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0.92% 내려가면서 다시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월마트는 방어주 특성을 앞세워 0.63% 올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루멘텀 홀딩스입니다. 간밤 4.89% 상승했는데요. 이름은 낯설어도 요즘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AI 서버들 간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하는 광학 레이저 및 송수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엔비디아가 직접 20억 달러를 베팅할 만큼 핵심 부품 공급자로 낙점받았고요. 여기에 오는 23일부터 S&P 500에 신규 편입된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요. 이 편입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수천억 달러의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의미인 만큼 주가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힘스앤허즈입니다. 전거래일 40% 급등에 이어 간밤 5.91% 추가 상승했는데요. 주가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거쳐버린 덕분입니다. 비만 치료제 복제약을 두고 노보노디스크와 벌이던 법적 싸움이 전격 합의로 끝났는데요.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시장이 이틀째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먹구름이 거치자 파란 하늘이 2배로 더 파랗게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이틀 새 50%에 육박하는 상승이 그 기쁨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팔란티어입니다. 간밤 3.38% 하락한 151달러로 이틀 연속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방산 테마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던 팔란티어에 역풍이 불었습니다.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방산주 전반이 힘을 잃었는데요. 전쟁이 끝나길 바라면서도
주가엔 아쉬운 참 복잡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팔란티어가 보유한 AI 기술력은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만큼 조정을 기회로 보는 시각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선물은 0.84% 하락해 5,197선에 거래 마쳤고 은선물은 0.52% 하락해 89달러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화요일 장 마감 상황과 간밤 미국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힘차게 살아났는데요. 이 상승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연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짚어보면서 개장 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종전을 이야기하고 이란은 다만 미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조금 더 미증시가 하락폭이 커졌는데 지금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밀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권이지만 강보합권입니다. 22,697선, S&P 500 지수는 6,78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 보도에 유가가 폭등을 했죠. 그리고 백악관에 다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G7의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 소식에 다시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주가도 비슷하게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미국 시간으로 오후 들어서 급속도로 모멘텀을 잃고 하락을 했고요. 결국 이렇게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미국이 이번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또
또 한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요인은 바로 CPI 발표가 있겠습니다. 내일 지표가 약간 둔화될 것이다라고 월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숫자인 만큼 시장의 예상대로 나와도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이 상승이고 빨간불이 하락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도 반도체 쪽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곧 GTC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젠슨 황 CEO가 AI가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샌디스크도 5% 넘게 올랐고요. 웨스턴 디지털 1.6% 플러스권을 거래를 마쳤는데 반면에 이 AI 확산에 따른 구조 변화 우려로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오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날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일즈포스가 1% 넘게 밀렸고요. 어도비도 2%, 서비스나우는 4% 하락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9% 밀리면서 업종 전반에 좀 약세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팔란티어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151달러 선에 마감이 됐는데 이틀째 하락을 했죠. 그 이후로는 군사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에 방산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 한번 조기 종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방산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면서 팔란티어도 밀렸습니다. 그밖에 리비아는 TD 코엔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4% 넘게 급등세 나타났고요. 반면에 퀄컴은 월가 주요 애널리스트로부터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마트폰 사이클 둔화 그리고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과 함께 2% 넘게 밀렸고요. 힘샘 헐스는 긍정적인 애널리스트의 커버리지 유지가 됐고 또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플랫폼 유통 계약 체결 소식 계속 반영이 되면서 5.9%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는 1% 넘게 밀린 채 마감이 됐거든요. 일단 실적 자세히 살펴보면 우려와 달리 정말 깜짝 성적표를 내놓았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매출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44%나 증가를 했고요.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49억 달러로 1년 동안 84%나 껑충 뛰어 올랐고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또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기대치를 한참 뛰어넘는 900억 달러를 높여 잡으면서 지지부진했던 주가도 즉각 반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 내에서 방송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8%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의 봉쇄로 국제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는 이 언급을 SNS에 올렸죠. 이 소식과 함께 정말 미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자신의 X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중에도 글로벌 에너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미 해군은 글로벌 시장의 석유 공급이 지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우리는 호위했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이 라이트 장관의 이 글이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이 글을 가지고 속보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미증시에 크게 타격을 받았고 몇 분 뒤에 바로 이 글은 삭제가 됐는데요. 일단 이 글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미 해군이 현 시점에서 유조선이나 선박을 호위한 적은 없다라고 미국 이야기, 라이트 장관의 이야기가 허위다라고 밝힌 거고요. 또 일부 미국 언론들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군이 아직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조기에 끝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좀
지금 다시 부상을 하면서 10일 국제 유가가 10% 넘게 종가 기준입니다. 하락했습니다. 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루 만에 80달러대로 또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인 건데 IC 선물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 선물 종가가 배럴당 87달러,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도 4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달러로 전장보다 11%나 급락했습니다. G7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유가 하락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CBS 방송에서 마무리 수순이다, 이제 전쟁은, 이런 이야기했던 게 국제 유가에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란 이회 의장은요. X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휴전을 원치 않고 다시는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이란을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침략자들이 교훈을 얻도록 굉장히 강한 그런 그들의 입을 틀어 막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라며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이런 글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리터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또 언급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쟁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바로 고용지표 살펴볼 건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최근 4주 기준으로 주당 평균 15,5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98.8로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52년 평균치인 98보다 높은 수준은 유지가 됐습니다. 구성 항목 중에 10개 중 3개는 상승했고요. 4개는 하락, 3개는 변동이 없었는데요. 불확실성 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낮아진 88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CTO 출신인 미라 무라티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이죠. 싱킹 머신스 랩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번 협력에 따라서 싱킹 머신스 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인 이 베라 루빈을 최소 1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거거든요. 컴퓨팅 규모에 해당을 합니다. 이 베라루빈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인프라죠. 올해 하반기부터 출하가 될 예정이고요. 싱킹 머신스랩은 어떤 회사냐면 무라티가 지난해 설립한 스타트업이고요. 이해하기 쉽고 또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연구 방향과 장기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바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이 아마존이 대규모 회사채 수요와 또 AI 헬스케어 관련 호재 속에서 전일 간밤에 강보합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0.39% 오른 21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역대급 주문 수요가 몰렸다라는 소식에 장중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소 370억 달러 조달을 목표로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주문 수요가 약 1,2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무려 188조 원에 달하는데 기업 채권 발행 역사상 상위권에 해당하는 이 흥행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런 대외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빅테크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또 시장의 인식이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또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6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정리 간단하게 해보고 개장 상황 만나볼게요. 자, 인터배터리 2026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대기업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는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서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까지 또 ESS 부분까지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인터배터리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국방 쪽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삼성 SDI의 이슈 먼저 살펴보면 인터배터리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용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ESS용 배터리 솔루션도 전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국내 복수의 미국 고객사와 10기가와트시 이상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 5일이죠. 캐나다 최초이자 유일의 배터리 제조 시설을 준공했다라는 이야기와 또 ESS 배터리 생산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 3사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ESS 쪽인데요. ESS 쪽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바 있듯이 액티브 ETF 편입된 종목들 가운데서 특히 타임폴리오에서 운영하는 이 액티브 ETF에 에코프로가 비중이 9%나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6.9%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전일 국내 증시에서도 이 액티브 ETF에 편입된 종목들만 굉장히 강했거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중심의 삼원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이번 행사에서 공개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내용 주목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배터리 이야기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양시장 모두 개장을 했는데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바로 개장 상황 같이 만나보시죠. 3월 11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장입니다. 양시장 모두 갭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지수부터 분위기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일 대비 2%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5,660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대 상승하고 있고요. 1,1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현재 여전히 오늘도 개인홀로 양시장 모두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3천억 원 넘는 물량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아주 소폭이지만 외국인이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보시죠.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강하게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어제만큼 강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9만 전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9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강합니다. 4.5% 오르면서 54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단도 오늘 힘이 좋은 모습입니다. 한화에어
에어로스페이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란불이었는데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보합권으로 쉬어갑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오늘 3.9%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이 프리마켓에서 시세 좋았는데 KB금융도 4%대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 보험 쪽도 시세가 좋네요.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좀 더 크게 오르고 있고요. BM은 강보합권입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0.4%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2%대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나가면서 7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건 펩트론인데요. 7%대 오늘도 강하게 오르면서 31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보건복지부와 MOU 체결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시세가 좋은 모습인데 오늘도 7%나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원익 IPS도 1%대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도 일부 종목들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 시세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윤수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수입니다. 어제는 하루 만에 매도에서 매수 사이드 가로 변동했던 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유가의 진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120달러 선까지 위협받던 유가는 8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G7 국가들이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고요. 유가의 고공행진에 하락했던 우리 증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을 주도했던 4가지 섹터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섹터는 반도체, 원전, 통신장비, 항공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반도체 섹터부터 살펴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발언에 어제 국내 증시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종전 기대감과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0원 넘게 떨어졌는데요. 밤사이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개장 직후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장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전날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040억 원, 8,5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 이끌었는데요. 어제는 반도체주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 상승한 18만 7,9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12% 상승한 93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급등하면서 전날 낙폭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에 상승세 보였는데요. 3차 산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과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올해 상반기 약 8,700만 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주가 기준 약 16조 원 규모로 주당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3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 중이고 AI 반도체와 HBM4 등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장비 업체인 원익 IPS도 메모리 투자 확대 기대감에 주목받았는데요.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중심으로 D램 투자가 확대되면서 증착 장비 업체인 원익 IPS의 수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원익 IPS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2,204억 원, 매출은 45% 성장한 1조 3,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원익 IPS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3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소부장주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오킨스전자가 15%, YC캠이 15%, 소블레인 홀딩스 15%, 코미코 11% 등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원전입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전주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우리기술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대금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또 BHI와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원전 종목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또 다른 이유에는 원전 폐기물 처리 사업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17일까지 고리원전 대형 폐기물 처리 사업 입찰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약 50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원전 종목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태용이 24%, 우리기술 19%, 우진 17%, 대창솔루션 16% 등 일제히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공사를 수주한 상태라 추가 수주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AI 기업과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이 기대감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원자로 승인 소식과 SMR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우진 등 원전주를 순매수하는 모습 어제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통신장비입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광통신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GPU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연결하는 광 네트워크 기술도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광통신 관련 기업인 코이런트와 루멘텀 홀딩스에 약 2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어제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저 관련 기업 오이솔루션, RF 머티리얼즈, 광장비 기업인 코이버, 광섬유 케이블 기업인 대한광통신 등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6G 전환 기대감도 통신장비수 상승에 영향 미쳤습니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에서 글로벌 통신 기업들이 6G 시대 개막을 예고했는데요. 퀄컴은 2029년 6G 상용화를 전망했고 에리슨 역시 5G 주파수 활용한 6G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통신사들은 아직 6G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국제 표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차세대 통신기술 기대감에 어제 관련 종목들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RFHIC는 18% 넘게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했고 대한관통신도 대규모 거래량 동반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라이콤 등 통신장비 관련 종목들 이제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항공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항공 관련 종목들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전날 중동 긴장감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항공주가 약세 보였는데요. 어제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자 주가도 반등하는 흐름 보여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유가 하락의 계기가 됐는데요. 여기에 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항공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항공 수요 증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지난달 전국 공항의 국제선 여객수는 8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월에서 2월이 항공업계의 역대급 겨울 성수기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유가만 안정된다면 항공주 전반의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항공주 일제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한진카는 9%, 대한항공은 8% 상승했고 제주항공은 7%, 티웨이항공도 5% 오르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에서 보였던 4가지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어제장 시장의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유가의 급등락에도 정전에 대한 발언까지 여러 변수가 함께하는 시장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증시를 움직일 섹터들은 어떤 섹터들이 있을지 끝까지 팍스경제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재 9시 14분 28초 지나가고 있는데 장 극초반과 분위기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이 만나보시죠. 지수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양시장 빨간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8% 오르면서 5,690선, 5,700선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극초반보다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이네요. 코스닥은 1.9% 상승하면서 1,1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여전히 개인 홀로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위 코스피부터 같이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불 나란히 켜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현대차가 강하면서 자동차 부품 쪽도 강한데 이 부분은 코스닥 만나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11%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7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10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증권주들이 지금 모두 다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SK증권도 오르고 있고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들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것 바로 보험 쪽도 같은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화시스템은 2.9% 밀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LIG 넥스원은 그래도 1%대 상승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제 상장했던 코덱스 ETF 쪽 코액트와 이런 타임 쪽을 보시면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는 1%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액트가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단에 43위에 타임은 올라와 있고 지금 6% 코액트가 더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여기에 편입된 비중이 많은 종목군은 바로 바이오 쪽인데 오늘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이 거래대금 상위 1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올랐었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보통 자동차 부품 쪽은 코스피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역시나 코스닥 액티브 ETF 기대감 안고서 강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그 때문일까요? 19% 강한 슈팅 나와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의 대표 또 종목이죠. 현대무백스도 8%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은 강보합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그리고 RFHIC 통신 장비 쪽 오늘 강합니다. 여기에 솔리드까지 지금 12%나 솔리드는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나 광통신 쪽 계속해서 봐야 할지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계속 봐야 한다. 아직도 상승의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또 기사도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전자 오늘도 강하네요. 14%나 오르면서 5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펩트론 지금 장 극초반보다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두 자릿수대 슈팅 보여주고 있고 로킷 헬스케어도 14%나 오르면서 8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강하게 올랐던 태용은 오늘 약 0.7% 밀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큐리언트도 거래대금 상위 일단 16위에 올라와 있는데 두 자릿수대 강한 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액티브 ETF 기대감이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쪽도 스페이스 X 기대감 안고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간 10일 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스페이스 X가 빠르면 6월에 IPO 관련해서 나스닥 100 지수 조기 편입을 상장 조건으로 제시했다라고 이런 보도 소식도 나오면서 스페이스 X 관련주들도 오늘 오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개장 상황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어지는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통해서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 꼭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변동성 있는 장에서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 여러분께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